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3월 29일이고, 일요일입니다. 여기는 베트남 현지 호치민의 저는 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진행사항 하나 말씀드리고,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숙제 하나 끝내는 기분이에요. 예. 오늘 화상통화 하신 분이 한 분 계신데, 두 분 다 빨리 열정하셔가지고, 카톡 교제하기로 했고, 남자분은 4월 16일에서 20일까지 저희들이 일정이 비어 있었거든요. 그 일정에 맞춰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남자분은 제가 왜 숙제라고 표현을 하냐면, 제일 처음 저하고 상담하신 지 아마 한 5년, 6년 전일 거예요. 이제 코로나, 바로 그 당시였는데, 그때 상담하셨는데, 남자분이 굉장히 샤이하십니다. 샤이하셔가지고 조금 어렵게 또 조건들도 뭐 그렇게 예전에는 괜찮았죠. 예전에 그때 오셨으면 됐을 텐데 그때는 또 한국에 계신 분을 좀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분은 이제 금방 들어와서 결혼하고 이런 거는 성격상 또 도저히 안 맞고 이래서 계절을 좀 충분히 하는 이제 그런 거를 원하셔서 저희 회사를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그때 뭐 코로나 때고 이러니까 한국에 계신 분하고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게 쉽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한국에 계신 분은 눈이 높거든요. 그러고 뭐 한 몇 년의 시간을 끄시다가 또 중간중간에 한번 또 연락도 오시고 뭐 그랬는데도 잘 안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최근 한두 달 전에 다시 이제 연락이 오셔가지고 진행하시고 싶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40대 중반이나 이제 50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더 이상 뭐 늦추기는 힘들고, 그래서 요번에 꼭 진행을 하시고 싶다고. 그동안에 저도 뭐 다른 회사하고 갔나 뭐 그냥 생각해서 제가 따로 연락은 안 드리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요번에 마침 이제 한 분하고 좀 이제 잘 돼가지고 좀 잘 진행이 됐어요. 저희 회사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뭐 지금도 한 10년 가까이 됐는데도 10년은 아닌가? 한 8년, 9년 정도 됐는데 그분도 아직 안 들어오고 그냥 계세요. 그러고 보니까 뭐 저희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는 가끔 이제 돌아서 아가씨들 프로필을 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분도 계셨죠. 얼마 전에 광진에 계신 그분도 한 3, 4년 전에 또 인연이 계십니다. 아직까지 계시죠. 그런 식으로 저희 회사는 또 그렇고 저는 항상 그런 얘기 합니다. 빨리 오셔가지고 뭐 빨리 결정하시고 이거 별로 안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대부분 나중에 가시면은 이제 잘 모르시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들을 하세요. 그리고 또 이제 타 회사하고 충분히 비교를 해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이제 또 얘기들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뭐 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최소한 그래도 한 서너 달은 충분히 지켜보고, 오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뭐 상담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사무실은 없다고 제가 뭐 방송도 하고 글을 올려놓으니까, 그러니까 뭐 저보고 이제 명함을 좀 보내. 저는 당연히 명함이 없죠. 뭐 제가 이거 뭐 영업을 제가 온라인으로 하는 사람이 명함이,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이 제 명함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왜냐면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운영한 지가 한 10년 가까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거를 또 저는 이제 매일 이제 아가씨들 사진을 하고, 또 이제 최근에는 또 이제 얼굴을 또 오픈을 하고 방송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제 명함이지 뭘 명함을 따로 그거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진행사항은 뭐 그렇게 되고, 그래서 아마 4월은 굉장히 바쁩니다. 5월은 초에는 일정이 잡힌 분이 계신데 아직까지 이제 5월 중순 이후에는 없으니까, 일정을 잡으실 분들은 5월 중순 이후에 이제 일정을 잡으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 계시는 베트남 여성에 대해 이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 가지 뭐 이유에서 그렇겠죠.
근데 제가 한국에서 있는 베트남 여성을 1년이면 저희들이 2명을 잘 하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 여성을 찾는 분이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여성 이제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분들 눈이 한국 여자랑 똑같습니다.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은 보통 한 4가지로 분류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이제 유학생. 이 가장 눈이 높겠죠. 유학을 가서 그래 유학생이라고 해서 대학에서 공부만 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삼아 일도 하고 그런 건 유학생들. 이런 아가씨들은 20대 초중반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을 원해도 40이 넘어가시면 좀 힘들어요. 40이라도 40 초반이면 모르지. 그리고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은 그 아가씨들이 만나려고 하지를 않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높았어요. 유학생들. 두 번째는 이제 뭐냐면 한국에 이제 요즘은 계절 근로자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찐지 방문으로 여행으로 이제 한국에 나가 계신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한국에 나가 있는 김에 이제 남자들을 만나겠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분들도 눈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에 이제 친지라는 게 그냥 일가 친척이 아니라 보통 보면 이제 언니나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나가서 이제 산후조리나 아기 양육 도우미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이제 계절 근로자라고 가 계신 분은 조금 상황이 다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도 한국에서 40대 중반까지는 모르지만 넘어가고 50대 넘어가고 이러면은 안 만나려고 그러죠. 그죠? 한국에 젊은 사람 천진데 그 사람들이 나이 많은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게 2가지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3번째는 이혼을 하신 분들인데 이혼을 하시고 나도 바로 베트남에 돌아오는 게 아닙니다. 이혼을 하시고 나면 보통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1년 반이나 2년 정도 합법적으로 있을 수 있는 비자 체류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물론 이혼하고 나서 베트남으로 돌아오시는 분도 많죠. 그러니까 그 합법적인 비자가 이제 있는 그런 분이 이제 합법적인 비자가 있을 때 이제 남자분을 만나고 싶다. 그런 여성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4번째가 이제 불법 체류를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이혼을 했던 아니면 유학생으로 나갔던 어떤 경우로 나갔더라도 이제 비자가 끝나서 이제 불법으로 체류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이 4가지 부류가 있는데 이 4가지 분들의 특징이 뭐냐? 다들 눈이 높습니다. 다들 눈이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는 이제 남자분들 입장에서는 한국 여자하고 다르니까 내가 좀 조건이 안 좋아도 만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접근을 하시기가 쉬워요. 근데 생각보다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보다,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세요. 베트남에 있는 여성들은 한국을 가기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말하면 경쟁률이 심하잖아요. 아무리 그래도 한국에 있는 남자가 100이라고 하면 베트남에 있는 여자는 한 300, 400이 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3대1, 4대1의 경쟁률을 뚫고 가야 되니까 처음에는 젊은 남성 찾겠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 자기 이제 그걸 아니까 이제 조금 낮춰서 일단 한국에 들어가는 걸 목적으로 이제 만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여성분들은 어쨌든 간에 한국에 들어가 있잖아요. 한국에 들어가 있으니까 자기가 유학생이든 아니면 직장인이든 뭘 하든 주위에 한국 사람 만날 기회는 늘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눈이 높죠.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는 40대 중후반 이렇게 소개를 해보면 잘 안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네. 그리고 또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저희들이 이제 그거를 어떤 분은 오늘도 이제 한국에 계시는 여성분을 만나고 싶다고 제 혼자신데 이러는데, 또 남자분들이요 보면요, 물론 정상적이지 않으신 분들이 또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도 꽤 계세요. 그게 뭐냐면 이제 국제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면 그 초청장이 그 영상 안에 들어간 날로부터 이혼을 하게 되면 초청장이 영상 안에 들어간 날부터입니다. 뭐 이혼 도장을 찍는 날이랄지 5년 동안 재혼은 할 수가 있는데 다른 여성을 초청을 못 해요. 그게 이제 5년 제한법에 걸리거든요. 근데 여성은 그게 없어요. 한국 남성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걸려가지고 못 모르고 이제 결혼했다가 이혼해가지고 이제 그런 법이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남성분들이 꽤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에 있는 여성은 초청을 못하니까 한국에 있는 베트남 여성을 선택하고 싶다. 이제 이런 분들이 꽤 계세요.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 아까 이제 그분처럼 이제 충분히 연애를 해보고 좀 이제 만나보고 나서 그 다음에 결정을 하고 싶다는 분이 계신데, 여기서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저희 회사는 이제 소개만 해주는, 한국에 있는 여성인데 저희들이 소개만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보통 저희들이 소개비를 400에서 500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그럽니다. 뭔 소개비가 그렇게 비싸냐고 그러는데, 국제결혼 아니라 국내결혼도 마찬가지죠. 여성을 소개하는 게 제일 큰 일이죠. 뭐 그 다음에 뭐 서류야 그걸 받고, 만약에 이제 유학생이나 합법적인 비자가 있어가지고 이 여성분이 이제 베트남에 다시 돌아와서 다시 비자를 해서 나가야 되는 것 같으면 비자 서류나 이제 이런 비용들이 추가가 되겠죠. 근데 그게 뭐 꼭 언제 뭐 2달 있다가 와라, 3달 있다가 와라 이런 게 없어요. 그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그거는 나눠서 그냥 소개비 500, 그리고 뭐 이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이제 뭐 서류를 한다거나 이제 이러면은 당연히 이제 그때 돼서 이제 그 비용은 이제 그때 받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이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걸 여성분들한테 저희들이 물어도 여성분들이 저 불법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걸 뭐 저희들이 무슨 개인적인 정보인데 그걸 누구한테 뭐 가서 물어볼 수도 없는 거고, 누가 물어본다고 누가 알려줍니까? 그리고 이제 불법 체류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이제 불법 체류를 어떻게 하시는 게 따라서 잘못하면 그 벌금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법 체류고 기간이 끝나고 뭐 하고 어떤 분들은 계속 또 불법으로 십몇 년 동안 불법으로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들이 다 알아가지고 뭐 제가 무슨 수사기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이래서 그걸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은 소개만 저희들이 하는 거고. 자, 근데 또 여기서 어떤 문제들이 생기냐. 한국에 있는 여성분하고 이제 화상통화까지는 똑같아요. 이제 프로필을 교환하고 화상통화까지는 똑같은데, 화상통화 끝난 다음에 이제 카톡으로 이제 교제를 하다가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카톡도 알고 한국에서 있으니까 뭐 만나는 것부터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고 그냥 우리 둘이 따로 만납시다.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또 뭐 그때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카톡이 남아있으니까 뭐 한두 달 후에 다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또 만나는 그런 케이스도 있어요. 실제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돈 받기가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저희들이 이제 카톡 교제를 시작을 할 때 500을 받습니다. 500을 받고, 단 대신에 뭐냐, 저희들이 이 여성분하고 안 됐다 그러면 1년이라는 기간 안에 저희들이 3회에 소개를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한국의 그 국내 업체도 뭐 이제 가입비 얼마에 뭐 이제 1회 만날 때 얼마 뭐 몇 회 이제 보증 이제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만 하나, 저희들이 이제 좀 다른 거는 이렇게 이제 만약에 500을 냈어요. 근데 낸 데다가 이제 했는데 한국에 있는 분하고 잘 안 돼가지고 뭐 자기가 1년에 있다가 1년 반이 있다가 그냥
베트남에 있는 분하고 다시 진행을 한다고 했을 때도 그 500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500은 저희들이 입금한 걸로 해서 나머지 비용만 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뭐 한국에 계신 분은 아니 뭐 소개만 하는데 소개비가 뭐 그렇게 비싸냐 그러는데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뭐 결혼하는데 여자 소개하는 게 제일 비싸죠. 뭐 국제결혼은 안 그러나요? 국제결혼도 마찬가지죠. 여자 소개하는데 소개비가 제일 비싼 겁니다. 뭐 그렇게 그게 좀 그거 하시면 직접 이제 만나셔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게 이제 뭐 한국에 있는 업체 뭐 이렇게 되면 어떤 회사는 뭐 소개비가 300이다, 뭐 500이다, 뭐 어떤 회사는 뭐 유학생은 다르고 뭐 이렇게 다 다르고 그거는 각자의 회사의 운영 방침이거든. 이게 무슨 어디 뭐 얼마를 받아야 된다고 누가 뭐 정해놓은 건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받는 거고 저는 왜 그러냐면 해보니까 한국에 계신 분을 별로 소개도 안 하지만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1년 가도 2명을 소개를 못해요. 그럼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분들이 진짜 잘 안 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은 뭐 잘 됐는데 저한테 돈을 주기 싫어서 안 됐다고 하는 건지가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니까 저희들이 돈을 먼저 소개비를 받아야 된다고 진행을. 안 그러면 제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을 소개를 받을 때는 그냥 뭐 이게 소개비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보다는 본인 프로필을 전하고 자기가 만나고 싶은 여성에 그걸 하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제 유학생들이나 이제 이런 분들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비자를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 이제 뭐 그러면 베트남에서도 이제 혼인신고도 해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또 베트남에 계신 분하고 똑같이 서류를 해야 돼요. 서류를 해서 보내줘야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먼저 이제 카톡으로 통화를 하시면서 상담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뭐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뭐 저희들은 회사 비용이 1,000,000원이고 그러고 나서 업체 비용이 1,000,000원이고 개인 비용하고 다 하면 뭐 최소 2,000에서 2,500 많이 들면 3,000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 업체 비용이 늘어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개인 비용이 본인이 뭐 몇 번 들어오실지 또 결혼 신부하고 결혼식을 어떻게 하실지 오늘도 뭐 어떤 이제 한국에서 꽤 유명한 업체입니다. 거기 보니까 거기 이제 직접 나와가지고 뭐 얘기하는데 베트남 결혼식 비용을 뭐 3,000불 얘기하는 제가 그랬잖아요. 한 300만원 400만원 얘기한다고. 요즘은 이제 뭐 3,000이 좀 넘죠. 환율이 이제 있으니까 3,000 달러로 3,000달러 안 됩니다. 3,000달러 가지고. 예, 그거는 그냥 자기 그래 놔놓고도 자기들 경비가 한 2,400 다 합치니까 2,500 되더라고요. 3,000달러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뭐냐?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다시피 그냥 처가에 들어오는 축의금을 결혼식에 보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거는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재혼 같은 경우에는 3,000불이면 충분할 겁니다. 근데 좋은 분들은 3,000불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왜냐? 손님들 식사값만 해도 3,000불이 넘게 나오니까요. 거기다가 뭐 예물 사야 되지. 예물도 뭐 그냥 예물합니까? 목걸이, 반지, 귀걸이 뭐 다 하려면 거기다가 좀 하면 이제 웨딩 촬영도 해야 되죠. 이러면은 그게 많이 들죠. 그래서 그런 것도 그래도 우리 회사에 들어가는 비용보다는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말씀이 전체를 갖다가 이게 포함된 금액이 뭐냐 이걸 뭐냐 이렇게 다 따질 수 있으면 그렇게 따지시는 게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업체 비용 싼 데가 최고입니다. 업체 비용이 싸면 개인적으로 자기가 써야 되는 비용이 좀 더 높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커버가 되는데 만약에 업체 비용을 1,400, 1,500을 줘요. 또 뭐 어떤 회사는 업체 비용이 2,000이고 뭐 어제 본 회사는 업체 비용이 한 3,000만 원 되더라고요. 거기는 3,300인데 뭐 거기는 또 희한한 게
결혼식 비용을 회사에다가 주더라고요. 회사에 쓰면 회사에서 신부집에다가 전달을 한대요. 난 왜 그런지는 좀 이해를 못하겠지만, 3,300이면요, 개인 비용 어쩌고 저쩌고 쓰면 최소 5,000이에요. 그럼 자기도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도 베트남 여성분하고 결혼한 지가 얼마 안 됐던데, 자기도 한 5, 6천 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그 정도 쓰고, 이제 럭셔리하게 이제 하겠다는 거죠. 물론 이제 뭐 그 사람 말이, 뭐 그 사람이 틀리다 맞다 그런 건 없어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근데 제 생각은 그래요. 업체 비용을 비싸게 줄 이유는 없어요. 왜냐, 업체 비용을 비싸게 줬다고 해가지고 그 여성분이 비싸고 뭐 여성분이 좋은 여성이다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냥 업체의 수익을 많이 남겨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르실 때는 업체 비용 가장 싼 게 좋아요. 제일 싼 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보다 더 싼 데도 있어요. 한 700만 원 한 데도 있어요. 업체 비용. 그냥 베트남 마담이나 현지 에이전시 가시면 돼요. 그럼 거긴 더 싸겠죠. 근데 그렇게 뭐 하시기를 원하시면 그런 데 가시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시면 뭐 저보고 그럽니다. 그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뭐 싸다 그러는데 싸게 받냐? 당연하게 제가 등록증이 없어서 싸게 받는 거예요. 제가 등록증이 있으면 한국에 있는 업체보다, 아니 거기 있는 모든 업체들은 다 마담하고 그래요. 하나의 특징이, 놀라운 특징이 뭐냐, 1,500을 받는 회사나 700을 받는 회사나 3,500을 받는 회사나 다 마담들하고 거래를 해요. 근데 저는 마담들하고 거래 안 합니다.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와서 내일 결혼을 안 합니다. 저희들은 그냥 오늘 그분도 그랬지만은 이제 카톡으로 화상통화하고 카톡으로 최소한 한 달 내지 2달, 뭐 그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이 조금 안 되겠죠. 뭐 4월 중순에 들어오시는 거니까 한 20일 하시겠죠. 카톡으로 충분히 대화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요즘 뭐 어떤 분이 아이 카톡으로 그거 해봐야 됩니까 그러는데, 요즘에요 번역기 진짜 좋습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요즘은 서로 번역기가 숟가락고, 제가 일부러 그래요. 한국 분들은 한국말로 하시고 베트남 여성분은 베트남어로 하시라고. 왜냐하면 어설프게 한국분이 베트남어로 번역해서 보내면요,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생기거든요. 그냥 한국어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중에 내가 한 말이 이게 아닌데라는 게 바로 나오잖아요. 제가 10분만 아니까. 근데 이걸 어설프게 막 베트남어로 번역을 해서 보내는 것보다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제 카톡 하시면 이제 9분 카톡을 이제 교제를 하고 계시잖아요. 엄청 친해요. 그게 어딘데요. 뭐 자기들끼리 오빠라고도 부르고 자기라고도 부르고 뭐 이렇게 해서 친해요. 또 어떤 분은 또 가족들하고도 서로 인사도 하고 그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 잘 없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회사 중에 1,000만 원, 업체 비용 1,000만 원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돌아가지고 바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돌아가지고 마음에 들면 또 2달, 10달 교제하다가 결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뭐 신부 한국에 나갈 때까지, 처음에 화상통화해서 한국에 나갈 때까지 최소한 6개월에서 8개월 걸리죠. 따지시는 게 힘드시면 싼 데를 가시라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숙제 하나 끝내가지고 또 다음 주일 열심히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